안녕하십니까. 환경 관련 그린 뉴딜을 추구하고 있는 소셜 벤처 기업 주 에코인 에너지의 김도훈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 주제는 이겁니다. 폐플라스틱의 역습, 그래서 친환경으로 답을 찾다. 이 보시는 화면은 실제 우리가 생활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는 그 분류장, 선별장, 거기에 실제 사진입니다.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가 버리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 이렇게 모아놓으면 엄청나죠. 실제 얼마나 되는지 보면 세계 1위입니다. 이건 물론 그 17년에 이제 통계된 자료인데요. 현재 우리 인구 1인당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세계 1위인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흑역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세계 1위였는데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의 35%씩 폐플라스틱 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요. 최근에 추석 연휴 마치고 신문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수원 폐기물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산더미처럼 포장재들이 쌓이는 사진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폐플라스틱들이 지금 현재는 거의 다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폐플라스틱들이 이렇게 아파트 그리고 어촌, 농어촌들의 영농 폐기물들 그리고 공장 사업장에서 생기는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분리수거 폐기물 선별장에 다 오게 됩니다. 오게 난 뒤에 실제적으로 한 60% 정도가 선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선별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정도는 분리가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잔재 폐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소각장, 매립장 그리고 혹은 열압축해서 고형 연료로 그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폐플라스틱들이 결국은 왜 재활용이 힘든가 하는 그 부분은 결국은 처리 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폐플라스틱 자체가 자원으로서 활용되기 좋은 조건이 시장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처리 비용이 원료 비용보다 더 비싸져 가지고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고 다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비싼 처리 비용이 이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현재 폐플라스틱을 리사이클링하고 있는 분류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물질 재활용입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잘 분류된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종류별로 단위 성상으로 폐플라이크를 생산해서 이것을 다시 주조해서 이제 생활용품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고급재의 자동차 같은 고급재의 실내 내장재로 쓰이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경제성 문제라서 비싼 차를 사는데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그런 차들은 이제 경차 외에 고급 차들에 들어가기 힘들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열적 재활용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녹여가지고 압착하고 녹여가지고 결국은 시멘트 공장이 제일 대표적이죠. 이런데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멘트 건설, 특히 건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는 수익성 저하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적 재활용 분야가 있습니다. 이 화학적 재활용 분야는 폐플라스틱을 열분의 유화 기법을 이용해서 다시 원료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현재는 생산 폐플라스틱 열분의 유는 발전소 혹은 산업용 보일러의 연료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바뀌게 될 건데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실증 특례를 추진 중에 있는데 합성수지 생산용 석유화학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법안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화 기술은 여기서 발생하는 가스들을 하이드레이션 시켜서 한 기술들은 현재 계속 개발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 열분의 유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의 열분의 유화 기술은 아주 큰 플랜트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컴팩트하게 모듈화 시켜서 이동 가능한 모듈 형태로 지금들이 이런 장비화해서 설비가 아닌 장비화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이동 가능한 산업용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장치고요. 실제 설치 공간, 정확하게 설치 공간만 따진다면 부대 시설 빼고 설치 공간만 따진다면 한 세트를 설치하는데 한 30평 정도의 설치 공간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비해서 그 최대 2배의 높은 오일 전환 수율, 저희들 최대 한 65%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사 대비해서 최대 80% 저렴한 설비 가격. 이것은 플랜트하고 장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IoT 기술들을 접목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어떤 걸 모니터링 하냐면 장비의 상태, 그리고 피딩 상태, 그리고 나오는 가스의 상태, 이런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동영상인데 지금 일단 이런 형태로 지금 모델링을 했습니다. 설계를 했고 현재 이 시제품이 지금 경기도 안성에 설치되어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트럭에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리고 빠져나올 때도 트럭에 분리해서 트럭을 사용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반응조가 한 세트에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열분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인데요. 이 버너에서 이제 가열이 되고 반응조 가열되면 그쪽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열분해유가 이제 추출되는 걸 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저희들 TMR4K를 통해서 나온 열분해유의 객관적인 공인시험 성적서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 효율은 60%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의 정제 연료유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희 회사가 아니고 이제 저희들과 컨택하고 있는 대기업 석유화학사 연구원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들인데요. 저희 이동 가능한 모듈형 열분해 유화 장치의 특징이 기존의 열분해 유화 장치들은 모두 중질유, 열분의 결과로서 중질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경질유 수준의 납사에 가까운 그런 화학 조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 중간에 있는 도표에서 맨 위에 납사 52.3%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수 납사가 52.3%가 아니고요. 납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경질유가 52.3%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회사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저희들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점선으로 네모한 칸을 보시면 저희들께 납사 성분이 50% 내에, 케로젠 같은 경우에 55% 내, 그런 범위 내에서 아주 카본 체인이 짧은 쪽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 폐플라스틱을 재처리해서 나온 열분해유를 다시 그냥 단순한 연료로 태우게 되면 결국은 탄소 배출 측면에서 보면, 탄소 중립 측면에서 보면 별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그 열분해유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은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 기술은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배출가스의 농도를 공인 시험을 한 결과입니다. KTR에서 이제 공인 시험한 결과인데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으로 보면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 6ppm,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 4ppm이 기준입니다. 저희들은 최종 단에서의 결과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 그린 뉴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필요 조건들, 그런 조건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설계 요소들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해결 방안들을 종합을 하고 그것을 설계를 해서 지금 TMR4K를 계속 개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만든 TMR4K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저희들이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농, 그러니까 농어촌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폐비닐부터 시작해서 폐어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B2G로 지금 저희들이 유화장치를 판매 운영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기름들은 열분해유를 저희들이 판매하고 탄소 배출, 앞으로 가능하면 탄소 배출권까지 확보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민간에는 이제 설비를 직접 판매하지는 않고 주로 B2G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리 선별장 같은 경우, 영세한 처리 선별장 같은 경우에 이 케미칼 리액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권역별 폐기물 선별장에서 사이트에서 저희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별다른 별도의 그 시설 승인 같은 거 받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폐플라스틱 열처리 사이트 자체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의 그 기초단체들, 공공선별장, 폐기물 처리 기관들과 협약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수협, 농협 뭐 이런 쪽에 해양 플라스틱 처리 요청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협들과 특히 이제 전남 해안 지역에 수협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 플라스틱 선별업체들하고도 많은 MOU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열분해에서 나오는 그 열분해유가 납사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석유화학사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SK 이노베이션하고 그 임팩트 파트너링 투자까지 이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창업 이후에 쭉 그 확보했던 특허들이고요. 현재 그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물리, 화학, 그리고 대외 마케팅, 그리고 기계공학 이런 키맨들을 위주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이고요. 저희들이 꿈꾸는 그리고 추구하고 있는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전 주기 완성을 위해서 완벽한 열분해 완전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 비전입니다. 열분해 폐플라스틱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열분해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분해유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잔재까지 완전히 석탄화해서 다시 석탄 보일러들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 주기 다시요. 그 폐플라스틱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질을 재사용,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 비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